안녕하세요, 창업쇼핑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핫한 길거리 간식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반짝해서 여기저기 생겨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간식 가게들 기억나시나요? 2014년 팥빙수, 2015년 벌집 아이스크림, 2016년 추러스, 2017년 대한 카스테라, 2018년 핫도그, 2019년 닭강정, 2021년 크로플까지 늘상 접하던 메뉴보다는 이슈와 트렌드를 탄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그 창업 아이템과 같은 메뉴만 팔더라도 당시 트렌드에 살포시 탑승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행이 빠르게 퍼져나갔다가 금방 관심이 식어 한순간에 없어지는 간식 아이템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말씀드릴 아이템들의 유행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걸 고민했지만, 그래도 창업 아이템이란 게 유행이 계속 돌고 도는 거고 지역별로 유행 시기도 다르고 체감하는 것도 달라서 영상 보시고 개인 매장, 체인점, 샵앤샵, 배달 매장, 메뉴 추가 등 여러 가지로 접목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23년 현재 핫한 길거리 간식 아이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첫 번째 아이템은 탕후루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앞 최고 간식은 떡볶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떡볶이는 인기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자리를 무섭게 밀어내고 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끓인 설탕을 딸기, 포도, 스테비아 등 과일에 발라 굳힌 뒤 먹는 탕후루라는 중국 베이징 정통 간식입니다. 코로나 당시 탕후루를 집에서 만들어 ASMR로 먹는 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 다시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져나가 최근 10대, 20대의 길거리 간식 원탑으로 우뚝 서며 학생들이 있는 상권이라면 학교가 끝날 시간부터 엄청나게 줄 서며 탕후루를 사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뭐 얇게 코팅한 거 말고는 스킬도 특별한 게 하나 없고 그냥 호기심에 먹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행이란 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일시적으로 유행을 탈 수는 있겠지만 타겟이 10대이기 때문에 상권의 입지만 잘 잡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했네요. 실제로 식품산업 통계 정보에 따르면 탕후루가 올해 상반기 냉동 간편 조리식품 부분에서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제품 1위에 선정되며 20, 30대도 사로잡는 트렌드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탕후루 인기가 높아지면서 탕후루 매장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투자비와 시원 운영으로 조리법 대비 돈이 되는 창업이라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학교, 학원과 상권을 선점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7일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총 42개의 탕후루 브랜드가 있었고, 매장 수를 체크해보니 전국에 약 520개 탕후루 매장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네요. 확장성 하나는 가장 빠른 듯 합니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탕후루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달콤나라 앨리스는 201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 2월만 하더라도 50개 정도 매장이 있었는데, 이게 유행을 타면서 달콤함과 탕후루 155개, 왕가탕후루는 144개로 총 약 300개 매장을 보유하며 5개월 만에 6배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1.6개씩 신규 매장을 오픈한 셈입니다. 달콤함과 탕후루로 시작했는데 비슷한 이름의 카피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는 바람에 키프리스 확인 결과 왕가탕후루를 추론해놓은 상황이라 브랜드 이름이 2개가 된 듯합니다. 어쨌든 42개 브랜드 중 신규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라 직영점 운영 1년 뒤부터 가맹사업 시작한 걸 감안하면 유행이 꺾이지 않은 이상 올 가을부터 더 많은 탕후루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마지막엔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궁금하네요. 길거리 간식 창업 아이템들은 브랜드보다 아이템 자체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거라 탕후루 전문 매장을 오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트렌드를 활용해서 매장에서 샵앤샵이나 탕후루 메뉴만 접목하는 디저트 카페나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인 과일주스 체인점 주씨입니다. 최근에 신메뉴로 탕후루를 선보였는데 과일주스 전문점이라 신메뉴로 탕후루가 잘 어울리긴 하네요. 주씨는 2017년 당시 총 매장수 800개 정도 됐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 매장수 약 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탕후루 출시로 가맹점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다시 매장수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름이라 특히 탕후루 중에서 아이스 탕후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인천 영종도의 탕후루 카페라는 곳에서는 탕후루 빙수를 만들어 눈길을 끌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 제품 관리가 용이해 아이스 탕후루 제품을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마라탕 프랜차이즈 1세대로 꼽히는 피슈마라 홍탕 또한 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스 탕후루를 수도권 일부 매장부터 사이드 메뉴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체인점 창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제조나 공급업체만 뚫어도 샵앤샵으로 가능하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탕후루 타겟이 10대라면 두 번째 아이템은 20대 30대 젊은 층을 필두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 어린 시절 작은 컵에 감질나게 먹었던 추억의 아이템인 구슬 아이스크림을 대용량 사이즈의 다양한 맛을 담아 먹을 수 있는 컨셉으로 인스타 내에서 다양한 맛에 따른 여러가지 색깔의 구슬을 층층이 담은 구슬 아이스크림이 비주얼을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증샷이 유행처럼 퍼지며 구슬 아이스크림 매장들이 하나씩 생기더니 이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밈도 있는데, 어른이 됐다는 건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짤인데, 이처럼 20대에게 어른이란 많은 연봉을 받거나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사람이 아닌 그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내용인데, 어릴 적 감질나게 먹던 구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대용량 컨셉과 너무 잘 맞는 밈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구슬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는 2군데밖에 없지만 몇몇 브랜드들이 개설 속도를 올리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른 확장할 가능성도 보이네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대략 몇 개 브랜드 보시고 아이템에 대한 감 잡아보시죠. 최근 인스타에서 구슬 아이스크림 유행을 만든 브랜드 코엑스몰의 더조이, 홍대 본점을 시작으로 15개 매장 보유한 어더아사, 대구 동성로에서 핫한 포도도, 합정의 도르륵, 전라도 광주의 구르륵, 전국 총 6개 매장으로 가맹사업 시작한 크레이지 버블, 요거트 메뉴와 구슬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하는 마이요거 트립, 백화점 특수상권에 하나씩 매장 입점 중인 구슬스 등이 등장하면서 유행을 계속 키웠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슬 아이스크림 제조 방법은 아이스크림 원액을 스포이드를 통해 액체 질소에 떨어뜨리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이런 방법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소스를 얼리고 음식 위에 뿌려 먹는 등 셰프들이 한참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 분자 요리와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 매장 하려면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샤베니샵이나 카페 같은 곳에 메뉴 추가를 원하신다면 제품을 받아봐야겠죠. 국내 구슬 아이스크림 공급하는 업체는 미니멜츠, 디핀다트 두 곳뿐입니다. 국내 구슬 아이스크림 1위 브랜드인 동학식품의 미니멜츠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이나 왕구슬 아이스크림 완제품도 구매 가능하고 기획 판매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제품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간식 아이템 시범빵입니다. 시범빵은 카스테라와 같은 반죽에 치즈가 들어간 빵으로 2019년 경주의 한 업체가 시범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주 황리단길의 한 시범빵 가게를 찾아서 시식해 화제가 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시범빵은 경주를 방문하는 이들이 찾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딱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는 분만 아는 그런 평범한 간식 아이템이었지만 최근에 뉴스를 타고 나서 아이템이 더욱 유명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시범화폐 도안을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말라고 시범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면서 이슈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은 보류된 걸로 마무리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스레 빵 광고를 한 효과를 얻으며 시범빵을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도 시범빵을 벤치마킹해서 시범빵 매장을 만들 정도로 비슷한 매장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 경주에서만 17개 업체에서 팔고 있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매장 출점 중입니다. 시범빵의 하나의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성북당 시범빵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줄줄이 입점하며 현재 40개 매장 보유하고 있고, 경주 황리단길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경주 시범빵은 12개 매장, 황금 시범빵은 10개 매장 보유하고 있네요. 이건 번외 얘기인데 황리단길 가실 일 있으면 황남쫀득이도 핫하니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무슨 시범빵 등 엄청 많은 시범빵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아이템보다는 아직 트렌드를 타지 못한 아이템이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시범빵을 메인으로 창업하기보다는 서브 메뉴로 추가하기에는 너무나 좋을 듯 하네요. 시범빵 만드는 기계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40에서 50만원 정도로 구매 가능하니 배달 전문점이나 분식집, 카페, 샵인샵 형태로도 검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할메니얼 간식 아이템 약가입니다. 최근 대세 키워드는 바로 약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 유행의 시작은 의정부 장인더라는 약가다리 매장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픈런을 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약가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쿠키 위에 장인 약가를 올렸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어 약가 쿠키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며 새로운 디저트 아이템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가의 유행은 브랜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딱 편의점 상품까지였습니다. 편의점 아이템이 현재 풍기 현상인 먹태깡이나 맘모스빵 같은 제품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할메니얼 간식 열풍이 이어지며 약가와 뻥튀기, 떡 등 전통 간식에 대한 20대 30대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편의점은 새로운 간식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CU는 약가 쿠키, 약가 타르트, 약가 라떼 등 20여 종의 약가 중심의 상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며 할메니얼 간식 열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GS25는 약가 연구소를 설립하며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도 약가 쿠키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약가 쿠키나 약가 타르트를 10메뉴 정도로 출시하는 프랜차이즈만 있고, 아직까지 약가 프랜차이즈나 약가를 메인으로 하는 카페 프랜차이즈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 카페 쪽으로는 약가 쿠키나 양갱을 메인으로 하는 곳들이 최근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긴 하니 조만간에 빠르게 매장 확장하는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약가 스터디도 한번 해보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4가지 간식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행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 리스크는 있지만 경쟁이 엄청 심한 포화 상태인 창업 아이템으로는 큰 성공을 보장받기 힘든 사항이라 이런 소자본 투자로 가능한 이색 창업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니 여러가지로 고민해보시고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면 너 변사체 된다. 다음에도 더 좋은 창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창업 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